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는 하지만 해도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수의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일만 해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에 또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또 전일만 해도 낙폭 과대주 이제는 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장, 이런 시장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투맨쇼 함께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7.3%, 5년 내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시장의 예상치에서는 선방했다라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은 수익률 상위권에 등극해 계신 두 분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선두봉이시죠. 기업 탐방의 대가십니다. 조민규 멘토님 자리하셨고요. 보조지표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십니다. 포커나인 전문가님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은 조민규 멘토님과 포커나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대표적인 업종들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 부분 조민규 멘토님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한시름 좀 한시름 좀 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을 필두로 해서 화학업종 전반적인 좀 약세가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 주자들 상당히 큰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을 보여줄 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 전체적인 종목군들,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와해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조정을 보였다고 한다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종목씩 투매가 나오고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그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을 보는 저 입장에서도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제 종목이 우리는 이제 개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종목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정도 많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좀 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하시고서 뭐 낙폭 과대 그다음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항상 방송이나 뭐 다른 쪽에서도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고 그 기업 가치 대비해 가지고 그 종목이 과연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적정 가격권에 있느냐. 만약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고 주가라는 거는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보다 주가가 높은 형태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격만 이제 하락을 한 거지 기업 가치가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사실은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거의 하한가에 근접하는 14% 가까운 이제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제 겨우 PBR 한 1.2배수 정도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 화학업종 그다음에 정유업종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0.5배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싼 국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1배수가 사실은 넘었습니다. 1.5배수 정도 있으니까 그 기업 그 LG화학이라는 기업 자체가 대략 한 그 10,000원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15,000원 정도로 이제 쳐주고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주가가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12,000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 지금 시장에 이제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졌을 때 주가의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나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은 사실상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계속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하락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매력이 있는 가격권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타고 있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에 단기적으로 이제 편승해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낙폭과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이제 많이 싼 종목군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찾아갈 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교차하시면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같이 병행해서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한 전략은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민규 멘토님께서 코스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전 코스닥만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장은 시작하면서 좀 아비규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들이 한 5-6종목 정도가 거의 산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즉 나이지리아 그 에볼라 발병 종료 소식에 하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 종목을 상한가에서 매도를 않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원래 테마주라는 거는 진짜 내일이 모르고 오늘이 모르는 종목에서 항상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조금씩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일장 들어서면서 게임주들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장중에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나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DMZ 관련주인 코아스, 이화공영이 장 후반에 상승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그 코스닥 관련주를, 코스닥을 좀 매수를 들어오면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상승을 갖다가 좀 상승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선물시장 쪽에서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 중국의 GDP 상승 소식에 잠깐 급등한 후 장 후반까지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장을 보면 LG화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량주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은 그 우량주를 갖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잠깐 코스닥 쪽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 일희일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슈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등했다 급락하고 외국인은 매수했다 다음날 매도하는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이 같은 불확실성은 대외 환경에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 나오는 단발성 악재나 호재에도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최근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체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앞날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투자 방법을 정하기도 힘든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개별, 종목별 등락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증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전일에는 강하게 1930선까지 치고 올라섰던 코스피가 오늘 하루 만에 1910선까지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변덕스럽게 그지없는 시장,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은 이 부분 통해서 이슈 토크 배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코스피 여전히 하락 추세인 건지 어떠한 방향성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할까요? 일단 뭐 1900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었지만 어떤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에 대비해서 좀 싼 종목군들은 주가가 이제 큰 폭의 어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매매 방법이라던가 어떤 투자에 대한 방법들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궁둥이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싼 종목은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시고 추가적인 어떤 단기적인 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버텨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보는 어떤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닥권에서 좀 급격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세적인 어떤 그 상승으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은 바닥을 잡는 구간대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단기적인 낙폭과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잡는 구간대에 진입을 한 것이지 이게 상승 추세로서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상승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다시 장이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종가상으로 1920포인트라는 자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종가상으로 이제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950선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은 1900포인트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다운슈팅이 들어가서 좀 과매도 국면이 심각하게 좀 발생을 했던 구간이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지수가 이제 하락했었던 건 화학업종하고 LG화학이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어졌고요. 지수로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짜리라고 한다면 뭐 크게 어떤 그 상승으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크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좀 그 시간을 좀 길게 보시고요. 그래서 올해 뭐 사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후에 팔 주식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사서 한 내년 봄 정도까지 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매수를 하면 내년 봄까지 보유를 했을 때 과연 이 주식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반등이 들어간다 이런 전략으로 주식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장은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좀 싼 종목군들은 좀 그 투자적인 관점을 좀 중기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떨어질 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한꺼번에 뭐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격 끊어놨을 때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샀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됐다 그러면 분할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내년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그런데 사실요, 싼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봐야 할까요? 참 어렵죠. 싼 종목이 우리가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싼 종목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보다 싼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실적보다 싸다라는 건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PER 기준으로 해서 실적의 수익 비율을 이제 판단을 해서 보통 이제 싼 종목이냐 안 싼 종목이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PER을 기준으로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군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왜냐하면 기존의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은 계속해가지고 수급적인 논리를 통해서 어떤 성장성이라는 어떤 날개를 붙여가지고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지금 손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질적인 가치가 10,000원인데 12,000원 정도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5,000원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내재 가치보다 싼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요 상당히 어떤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어떤 업황이라던가 그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실적 뭐 한두 분기 정도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기업에 대한 그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안 좋을 때 사서 좋은 날이 됐을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지금이 만약에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주식을 좀 나눠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님과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언제쯤 돌아올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 들어온다는 거 예측을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추세라는 걸 많이 봅니다. 즉, 그 수급 상황을 좀 많이 보는데 지금 잠깐 표를 좀 보면은
네. 네,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의 10월 3일자, 10월 11일자, 10월 20일자를 보면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외인들이 매도를 안 하면 주가가 안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선물의 흐름 같이 좀 보시죠. 선물도 거의 흐름이 비슷한데 역시 10월 3일, 10월 11일, 10월 21일 3일차를 보면 그만큼 많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많이 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외인들이 지금 지금 한 2조 가까이를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세를 갖다가 기관과 개인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도세의 힘에 의해서 계속 하락을 하는 거고요. 저는 어제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미는 걸 보고 좀 반등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도만 안 한다고 그러면 하방 경직 즉 1900이나 1920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좀 삽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갈아타 보는 거는 좀 어떨까요? 일단은 코스닥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 코스닥을 하시는 분은 원래 주식을 못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지금은 코스피 쪽에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잠시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코스닥도 역시 그 선물의 흐름과 코스피의 흐름, 코스닥의 흐름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량주들은 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그러면 코스닥 테마주나 아니면 이슈가 있는 것들, 뉴스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개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지 좋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은 금액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조민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간을 가지고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제 주위에만 봐도요, 요새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대형주 싸다고 해서 조금 샀는데, 더 밀리고 또 밀립니다.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속이 좀 시커멓게 타지 않을까 싶은데, 조민규 멘토님,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대형 전략은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 구간대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구간들은 뭐냐면, 손절 물량들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로스컷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룰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가격권을 이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손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들이 연거퍼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가지고 출회가 되는 어떤 그 반복적으로 좀 그 수급이 조금 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손절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본인만의 어떤 룰을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탈했으니까 그냥 이거를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지켜가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제 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군들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다시 그 종목들을 또 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좀 피하시면 좋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수급이 꼬여져 있거나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으로 인한 하락이 진행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낙폭이 좀 과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짧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말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3개월, 한 달 이렇게 기간을 한정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 자체가 2100포인트를 바라보던 지수가 이제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가속도도 있고 낙폭이 이제 워낙 이제 과대하기 때문에 그걸 돌릴 만한 힘이 사실은 시장이 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거친 이후에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바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더 매수를 하실 때도 올라갈 때 사시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좀 내일장도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서 내일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틀렸을 경우에 사실은 심리가 이제 흔들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좀 조급한 마음만 버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위험과 기회가 이제 동존하는 그런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여유를 갖고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대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유럽 증시 1%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야간 선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시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포인트를 갔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그 관악폭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을 잡을 때 사실은 올라선 다음에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이제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1900포인트 이탈했던 부분들은 약간의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과도한 어떤 우려감이 이제 실적에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어저께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었던 부분들이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한 번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건 뭐 공교롭게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도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은 흐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지수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기간의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시각을 넓게 보시고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뭐 내년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 한 23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면 주식을 좀 사놓고 눈 감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사실 뭐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돈을 많이 큰 돈을 좀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적으로 계속 사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돈을 버셨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었던 분들이 돈을 버셨지. 계속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돈 버셨던 분들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면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몇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토크 배틀 오늘은 오락가락하는 국내 시장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살펴봐야 할지 확인해 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주제였죠. 오락가락 방향을 못 찾는 증시 한 방은 없나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민규 멘토님께서는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시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입니다. 유니테스트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죠. 오늘장 1.69% 상승 마감하며 53.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도 1위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두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유비벨록스가 오늘 장중 12.29%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현재 23.4%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에는 이관익 멘토의 신원이 24.1%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이고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록스가 23.4%의 수익률로 단숨에 3위로 껑충 뛰어올랐네요. 4위와 5위는 모두 정재훈 멘토가 독식한 모습입니다. 바이넥스가 19.8%, 이어서 한전산업이 16.9%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53.4%의 수익률 보이면서 1위 자리 다시 한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50.2%의 누적 수익률 보이면서 1위 자리 재탈환한 모습이고요. 2위에는 정재현 멘토가 44%, 3위는 이관익 멘토가 25.5%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상위권에 재등극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확인을 봤는데요. 앞서서 두 분 소개드릴 때 수익률 상위권에 있는 두 분이다라고 했는데 조민규 멘토님, 유닛 테스트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거부터 AS 해보도록 하죠. 예, 이제 지난 시즌 1편부터 해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30% 정도가 넘는, 상승률이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뭐 아직 추세가 이탈된 부분들이 아니고요. 계속 어떤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어떤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고, 마찬가지로 방송을 보시고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요, 짧게나마 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가지고 일봉상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재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한 2,000원서부터 지금 한 5,000원대 근접하는 흐름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흐름처럼 보이실 겁니다. 근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이제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겨우 4,000원대 어떤 매물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시세를 지금 분출시켜 놓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겨우 이제, 한 달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쉬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세가 가동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보다는 큰 상승세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되는 종목군들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어떤 PE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좀 많이 비일비재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성장성만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 확인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기대 이상의, 제가 이제 5,200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렸지만 그 이상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이제 SFA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그 종목 코스닥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동반해가지고 좀 약세로 좀 보였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4만원 정도 선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약간의 어떤 박스권 44,000원에서 4만원 정도 이제 박스를 형성해 놓으면서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44,000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좋을 종목군들을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담아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됐을 때 주가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 걸 확인하고 늘어가 버리면 사실 이제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어떤 좀 휴식기, 그 다음에 조정기를 틈타가지고, 내년에 좀 좋을 종목군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편입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6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 4만원만 좀 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패스도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짧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마찬가지 보유 관점이고요. 매수하셨던, 편입했었던 가격이 요 정도 구간 6,000원, 6,100원 이 정도 사이 구간에 있으니까 매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를 믿고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께도 AS 해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 하락장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예, 유비벨록스는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애플페이가 NFC를 탑재한 NFC를 탑재한 애플페이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떠가지고 아침에 한 12%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상한가를 가기를 좀 기도를 했었는데 상한가를 마감을 못하고 시장이 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기 물량이 나와서 그런 건지 하락을 해서 한 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한 가격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네.
자,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로 잡았던 가격이 이 15,400원 정도, 요 정도를 잡았는데, 오늘 그 15,400원을 갖다가 가뿐하게 뛰고, 예,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16,400원까지 갔는데, 실제 목표가는 17,400원, 17,500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요거를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실제 물량이 다 나오지 않고, 저점,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을 갖다가 잘 지키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비벨럭스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14,000원 언더로 빠진다, 14,000원 언더로 빠진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챙겨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강원랜드는 뭐, 이 어려운 장에, 코스피 어려운 장에 꿋꿋하게 오늘도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랜드는 뭐, 제가 웬만해서는 뭐 크게 기대를, 그러니까 길게 보시라고 안 하는데,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목표가 위에서, 아마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둘 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S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이죠. 두 분 과연 어떤 히든카드 갖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종목입니다. 광동제약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죠. 약세장 속에서도 방어주 성격이 강하고요.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너 전문가님 종목 살펴봅니다. 테라세미콘 갖고 오셨는데요. 추천 포인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서 4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네요.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봤는데요. 먼저 조민규 멘토님 종목부터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광동제약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들이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제약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중소형 제약사들의 어떤 주가에 상대적인 탄력이 좀 괜찮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5월 달에서 6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가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상승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를 좀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좀 저점 구간이 좀 판단이 되지 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가지고 좀 편입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광동제약하면 그 제약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동제약하면 뭐 잘 아시는 익히 좀 대표적인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청심환이라던가 그다음에 음료와 관련된 뭐 비타민 음료, 그다음에 뭐 옥수수를 관련한 이제 음료 시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먹거리들을 시연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도 많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약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시장 상황하고 상당히 좀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이 실적장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두 번 계속해가지고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실적이 좋아서 지수가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은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우려감,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동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탄력을 받는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약세장이 맞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약세장의 끄트머리에서 가장 좀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제약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감동제약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제약업종의 평균 PER이 한 15배수에서 한 20배수 정도가 되는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3배수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기타 제약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어떤 기업적인 밸류에이션이죠. 기업 가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지금 3배수가 좀 넘는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 1.6배수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약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음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가지고 넓혀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타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제품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 견고한 마케팅과 그 시장 장악력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세를 타면서 좀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수 관련주 쪽에서도 상당히 좀 탄력들이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보면 이제 동서라는 기업이 있죠. 동서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전문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기업을 이제 아실 텐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약 기업이면서도 또 음료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주가 상승률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뭐 실적은 뭐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약세장일 때는 어떤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이제 올리고 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종목군들을 좀 편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방송에서 대원제약이라는 종목도 그 보청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광동제약도 물론 이제 주가가 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일장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요,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까요? 같이? 예. 네, 해보죠. 예. 예, 차트를 보시면서요, 지금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하더라도 8,000원에서 들어간 11,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줬다가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절반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과 성장성이 가미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점은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가격권은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이제 11,100원 정도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 최고가가 이제 11,400원 정도 이제 형성됐었으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9,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뭐 추세가 이제 완연하게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10,000원 정도에서 내일장에 한번 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 제약 쪽 흐름이 좋은데요. 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참 알맞는 종목 광동제약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 종목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저는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테라세미콘 지금 이런 장에서 종목을 추천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과연 낙폭과대 종목이 좋을까? 아니면 뭐 계속 연상을 치고 계속 추세를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 좋을까 생각하다 실적과 그 다음에 이슈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제일 괜찮다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테라세미콘은 두 가지 사업 분야가 메인입니다. 아무래도 장비 쪽,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 이 두 가지가 실적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이제 태양전지 장비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매출을 보면은 그 2013년 12월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에 3분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양호할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3분기에는 벌써 그러니까 공시된 것만, 그 HTS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한 5건 정도가 공시가 되었는데, 간단히 보시면, 네. 예, 3분기 계약 현황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6월 12일 날 아모레드 장보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이제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중국 쪽에 23억짜리 수출, 그러니까 계약건이 있고요. 10월 10일, 21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 공급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메인이고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그 아모레드 쪽 그 장비를 갖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 테라세미콘 차트를 잠깐 보면 주봉을 보면은 지금 작년 12월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쭉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박스권 2년짜리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계약 실적만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전부 다 실적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실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유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많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견고하게 위치를 잡고 있는 걸 봐서 조만간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고 종목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3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보고 만약에 그 3분기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4분기에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은 17,000원대가 가장 최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7,700원 정도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16,400원을 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요 단기간에 올라온 그 부분 곱하기 2에서 한 21,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조민규 멘토님 기업 탐방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네, 혹시 오늘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테라세미콘 기업 탐방 가보신 적 있으세요? 테라세미콘은 실질적으로 가보진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저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장비 쪽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 회사들을 좀 좋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SFA라는 회사도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아몰레드 그다음에 그 과거서부터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뭐 유명했었던 회사였고 그 부분들이 이제 그 투자 시기가 좀 지연되면서 주가가 좀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뭐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투자 시기는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정도면 충분히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00억 정도 이제 수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실적하고 이제 하반기, 그 다음에 이제 수주 받았던, 2분기 때 수주 받았던 물량들을 합치면 이제 올해 전체적인 이제 실적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볼 때 시가총액이 거의 한 1,800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싸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 구간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매수를 했을 때는 기간을 갖다가 오래 가지고 있고 매물을 갖다가 다 소화를 한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런 기간이 지금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3개월 정도를 갖다가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지선도 괜찮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일단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 구간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동제약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광동제약 좋은 종목인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파트를 주로 보면 이제 그 항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뭐 급등은 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회사도 꾸준히 그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아마 지금 대피해 있기 지금 장이 막 너무 요동을 칠 때 대피해 있기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등하기는 어려울까요, 전문가님? 뭐 주가라는 건 알 수 없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요. 뭐 지금 내일 당장 뭐 급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1,500원 정도만 넘어서면 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는 가격권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 역시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종목을 잡아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하고도 흐름 플러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와 실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광동제약 같은 경우가 가격적으로도 뭐 크게 부담 없는 정도의 가격, 그 다음에 실적이라던가 기업 가치를 봤을 때도 동종 업계, 그러니까 제약 업종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업체가 음료 시장에 진출을 해서 계속해가지고 좀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이 현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좀 더 유효할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수익률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광동제약 갖고 오셨는데요.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돼 있다. 또한 약세장 속에서 방어주 성격을 해줄 것이다 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만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테라세미콘 갖고 오셨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효제 소식도 있고요. 또한 삼성 플렉서블 OLED 독점 공급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17,700원,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400원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장에서는 조금 더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